두 번째로는 금융권은 안정적이다 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도전을 하고 싶을 때도 좀 더 편하게 도전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중에 있는 두 개 은행에 최종적으로 합격해서 지금 한 은행에 다니고 있고 4년차 디지털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탁경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취준생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의 노하우를 전달을 해주려고 하는데 저하고 한 4년 전에 만났죠. 네. 네, 그때 만나서 두 개 은행에 합격했지만 지금 한 개 은행에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알겠죠? 당연하죠. 가겠습니다. 금융권 우리가 공부하면서 막 제가 신문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데 뭐 오피니언도 읽고 매식경을 제가 항상 또 강조하고 뭐 하는데 손잡경도 있고 하는데 그 탁경님만의 정보 획득 노하우 그런 거 있어요? 어디서 정보를 난 이렇게 갖고 와서 이걸 공부했다. 맨 처음에는 그런 걸 어느 플랫폼에서 찾아야 될지 그냥 뭐 네이버에 가서 찾아야 되나 근데 그런 건 좀 정제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좀 정보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저는 맨 처음에 중대장님 그런 ALC나 아니면 이런 채널을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이나 경제신문은 지금 매식경을 했고 네. 손잡경도 했죠. 그것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같이? 네. 탁경님 디지털 쪽이었잖아요. 네네네. 디지털 쪽이어서 디지털 쪽은 이제 IT ZD넷이나 디지털만 다루는 이제 신문사들이 있거든요. 디지털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금융사들 디지털 관련된 어떤 기술을 도입한다, 뭐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기술을 도입한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통해서 이제 디지털 관련된 정보를 많이 접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금융권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포커싱해서 거기서 기사를 만들어 주니까 저는 그래서 그걸 많이 활용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네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손잡경, 매식경, 그 다음에 지금 디지털 관련된 그 기사? 그것만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맨 처음 접근을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기사에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을 담기가 힘드니까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스스로 찾아보는 노력은 있어야 되고요. 일단 맨 처음 접근은 그렇게 기사 포털 통해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기사나 내용들을 찾아보는 정보를 확인하는데 한 시간 얼마 정도 투자했어요? 시간은 정말 오래 투자하지 마세요. 오래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내가 다음에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루 10분, 하루 20분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딱 정해서? 네. 하지만 그 기사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어떤 기술은 내가 스스로 찾아봐야 되겠다. 좀 더 딥하게 생각하는 습관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루에 뭐 10분이든 30분이든 딱 정해놓고 그거를 루틴대로 그렇게 하면서 단 거기서 그냥 무조건 10분, 30분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나중에 빼서 또 따로 공부를 한다. 그럼요. 소리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야지 남는 게 있죠. 오케이. IT나 디지털을 전공한 학생들한테 혹시 금융권을 추천하는 이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나 은행이나 뭐 증권사 난 전혀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그냥 IT나 디지털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돈 많이 주니까요. 첫 번째 돈 많이 준다? 네, 돈 많이 주니까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우리 들어가 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IT나 디지털 쪽이 있어요. 그럼 지금 대졸신이 본인도 탁경님도 예전에 금융권이 아니라 다른 데 생각했던 직군 혹시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떤 회사예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LG CNS나 LG CNS는 그럼 그때 연봉이 어느 정도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4천에서 5천 정도 되는 4천, 5천? 네, 4천. 근데 지금 은행에서 일했을 때는 얼마예요? 7천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연봉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돈적인 측면은 그런데 물론 저도 이제 LG CNS나 SK CNC 같은 그런 업체에 들어가 가지고 SI 관련된 일을 하면 좀 더 발전적으로 IT 기술에 대해서 더 많이 접할 수 있고 내가 직접 개발도 해볼 수 있고 하는데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나는 그냥 금융권 들어가서 이제 유지보수 근데 유지보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꼭 개발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돼요. 근데 좀 라이트하게 가지고 가면서도 돈은 많이 받고 싶다 하면 금융권 IT 저는 추천을 하죠. 약간 지금 돌려서 얘기했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를 들어서 IT나 디지털을 전공했어. 네. 그럼 뭔가 뭐 IT나 뭐 개발자로서 뭔가 커리어를 쌓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데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찬성을 그렇죠. 해요. 근데 꼭 거기만 들어가는 게 답이 아니니까 그렇죠. 꼭 거기서 거기만... 만약에 뭐 떨어지거나
금융권? 여긴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이상의 연봉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도전해봐도 좋다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이제 그럼 혹시 두 번째 이유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금융권은 안정적이다 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도전을 하고 싶을 때도 좀 더 편하게 도전을 할 수 있다 라는 측면? 뭐가 안정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보수도 안정적이고 일단 그다음에 연봉도 안정적이고. 네, 연봉도 안정적이고 이제 사회초년생이면 이제 결혼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제 은행이나 이제 금융권을 다니고 있다라는 거 자체가 직업적으로는 안정성이 있는 직업군으로 분류가 많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네요. 일반 대기업 만약에 들어갔어. 그 아까 들어갔었는데 네네네. 정년이 짧아질 수 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은행은 적어도 정년이 정년은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거의 만 57세. 그러니까 일반 대기업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네네네. 수밖에 없겠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만 60세인데 만 60세인데 이제 명예퇴직을 위해서 그쵸. 이제 한 57살 되면 이제 퇴직을 하시죠. 와,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고 내가 전공이 IT나 디지털이야. 네. 그러면 금융권, 은행도 생각해보면 무조건 좋겠네요. 저는 그래서 추천을 하는 편이긴 해요. 금융권 IT는 막 엄청 보수적이고 보안도 많고 그 다음에 타 빅테크 플랫폼에 비해서 아주 서비스도 별로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들어와 보시면 알아요. 이게 규제나 아니면 보안 정책 때문에 다른 빅테크 플랫폼처럼 그렇게 빠르게 서비스를 런칭하고 그럴 수가 없는 구조긴 하거든요. 그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IT도 계속 혁신을 하려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안 그러면 우리가 생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치. 아예 막 성장이 안 된다 막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속도가 느릴 뿐이지 계속 끊임없이 기술 공부를 해야 되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도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IT나 IT 빅테크 플랫폼이나 금융권이나 저는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와, 약간 우리가 관점만 바꾸면은 뭐 누구나가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저도 좋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둘 다 도전은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지금 탁경님은 일반 금융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네네. 일반 금융 아니고 저하고 처음 시작된 게 모의 면접을 통해서 이제 인연이 시작됐는데 네. 나는 처음 봤어. 디지털인데 얘가 왜 이렇게 현장 방문을 하려고 할까? 네네. 왜냐면 그때도 제가 많은 그냥 일반 금융을 지원하는 친구들한테도 현장 방문 하라고 해도 안 했는데 그때 나랑 모의 면접을 했을 때는 본인이 막 하고 다녔단 말이야. 네네네.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현장 방문 몇 번이나 했죠? 현장 방문 20번 넘게 했죠. 그쵸? 네. 왜 그렇게 했어? 제가 이제 디지털 직무 입사자인데 그 디지털 직무를 할 때 영업점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영업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일단 궁금한 걸 이제 가져가서 여쭤봤죠. 이제 떨리긴 했지만 당연히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가지고 일단 나도 어차피 고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답 입장인 거죠. 궁금한 사항을 이제 물어볼 때 그 사람한테 뭐 예적금 상품을 든다던가 아니면 어플 설치를 하면서 내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 그분들도 물어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지금 현장에 가는 것 자체를 되게 생존자들이 힘들어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탁경님은 뭐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냥 가서 어렵지 않은데 그랬는데 내가 보는 관점은 네. 일반 금융을 지원하는 우리 생존자들도 못 가는데 디지털이면 더더욱 이게 무서울 거라고. 왜냐면 나는 디지털에도 내가 현장 가서 어떤 질문을 하지 뭘 하지 막 그런 것들 있잖아. 그것 때문에 시작을 못 하거든요. 혹시 가서 면접 때 도움이 됐던 게 뭐가 있어요? 저는 현장 방문해가지고 거기 가서 제가 어떤 정보를 딥하게 완전 이 정보 현장 방문 안 했으면 몰랐을 것 같은 정보 그런 건 크게 없어요. 하지만 내가 거기 가서 현장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다 안 했다는 면접 가서 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실제로 가서 해봤고 가서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 이런 것들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디지털 부서에 들어가서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할 수 있는
직원임을 어필해주는 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안 해봤던 걸 또 했기 때문에 또 자신감이 또 붙었겠네요, 그러면. 당연하죠. 왜냐면 저는 직접 했으니까 남들보다 그래도 물론 많이 했다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나는 현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왔다라는 증거니까. 그때 면접 볼 때 다른 친구들 혹시 면접 같이 봤었어요? 네, 같이 다른 봤죠. 친구도 봤을 때 디지털이나 IT 쪽에서 네. 현장 방문 한 친구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만큼 많이 하진 않았었던 그쵸. 것 같아요. 대부분 한 5번 이하? 5번 이하 정도 됐어요. 이거 영상 시청하는 생존이들 중에 일반 금융 지원하는데도 20번 안 간 애들 많어. 그러면 안 되는데. 간단하게 탁경님이 그때 가서 어떤 질문들을 했는지, 왜냐면 전혀 감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무섭잖아. 그러니까 디지털이나 IT 친구들이 그런 질문지를 보고 만약 가서 물어볼 수라도 이렇게 한 장짜리 정리해서 한번 줘요. 그럼 제가 이거 링크 걸어줄게요. 네, 다른 알겠습니다. 친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죠?